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10일 동안만 조금 참고 EGDX를 하게 되면 몸이 완전히 바뀌죠. 몸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줌에 계속 들어가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요. 그분들이 해독하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0일 동안 하면 뭐해? 11일째 밥 먹으면 다시 찌는데 이런 질문을 하죠. 그게 무식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솔직히. 해독을 10일 동안 했어요. 그 11일째 밥을 먹어요. 그럼 당연히 살이 찌지, 안 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하게 안 쪄! 뭐 이렇게 제품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럼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논쟁하기 싫으니까 응, 알았어 그러지만 재구매는 안 일어나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을 저기 김혜영 사장님 줌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10일 안에 내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죠. 아, 그거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금연학교를 가잖아요, 저희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끊어지면 금연학교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럼 금연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담배를 안 피우고 나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나와서 뭐해? 다시 나와서 피면 또 땡인데 이럴 수 있죠. 그거랑 10일 동안 다이어트 하면 뭐해? 11일째 먹으면 땡인데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금연학교는 계속 돌아갈까요? 다시 피면 땡인데. 그 금연학교가 있는 이유는 그 사이에 나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 다잡을 수 있는 내 생활 패턴이 이렇게 가던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동기, 기회,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금연학교를 만든 거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담배를 물론 당연히 바깥에 나가서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독도 똑같아요. 살을 빼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춰야 되는데 당뇨약 끊어야 되는데 혈압약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놈의 생활 패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10일 안에 내 몸이 바뀌는 걸 보고 야 진짜 야식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뺀 살인데 야식만 안 먹으면 되는데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그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일에 모든 게 다 뭐 죽을 때까지 살이 안 찐다? 안 쪄! 그건 진짜 초짜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상담을 하는 스킬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진짜 오랜만에.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번 2025년 꿈 다 설정하셨어요? 한 분. 진짜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이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남의 비위 맞춰가면서 사업하기 싫고요. 그러니까 윤여진 사장님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나 계속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사업하실 거예요? 혈서라도 쓰실래요? 뭐 이렇게 물건 혈서하시 사업한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아니면 컨택하고 싶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가다가 보면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내가 사업자로 보고 시간과 돈을 투자한 내 잘못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김승호 회장님의 그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백화점에서 막 이렇게 여성분들 막 이렇게 그 주차 안내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현란하잖아요, 막. 근데 한 여성분이 정말 감동스럽게 지치지도 않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차에서 내려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제안을 하루에 20번씩 받는데. 그러니까 당신 말고도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눈은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백화점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 인재로 써야 되겠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내가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사업 안 할 사람을 억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반드시 끝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에너지 소모를 적게 해야죠. 특히나 폴라이프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찾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과 돈에 대해서 내가 왕창 쏟고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뭐 잠수를 탄다든지 갑자기 불만이 생긴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막 기분 나빠서 그만두게 만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잘라야 돼, 내가. 네. 그렇게 간다면 왜? 내가 싫어, 그게. 저렇게 다 안다병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싫어요. 그래서 내 목표는 뭐예요? 누가 플래티늄이라고 하셨어요? 좀 하시더니 이제는 골드가 아니라 플래티늄으로 가셨네.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플래티늄이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요, 이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플래티늄이 왜 되려고 하세요? 왜? 자유로운 삶. 그 자유로운 삶을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플래티늄이 되면 어떤 삶을 살 것 같냐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런 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골드가 목표예요. 그러면 월 2,500을 벌고 연봉 3억 이상을 벌어요. 최하 버는 게 3억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를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명상을 하면서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 하셔야 돼요. 저기 골드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 안 일어나요. 100번 써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왜? 끌어당기는 법칙은 감정, 느낌에 작용하는 거예요. 감정, 느낌. 그냥 무작대기로 골드 되면 좋지. 어떻게 좋은데요? 그냥 좋지. 많이 좋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끌어당기의 법칙이 작용하지. 왜 사람들이 전 100번 썼는데 아무런 효과 없던데요? 그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제 얘기할게요. 저는 그 골드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 2시간 이하로 일하겠다. 왜? 그때는 제가 컨택하러 다니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쩌면 나에게 전화 와서 당신 폴라이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당신의 시스템은 뭐예요? 라고 연락이 오는 사람을 상대하지 내가 누구를 명단 작성을 해서 찾아가는 일은 졸업하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정기적으로 나를 불러서 내 의견을 물을 거다. 사장님, 뭐 이런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왜? 유지되는 골드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골드잖아요. 세 레그, 네 번째 레그, 다섯 번째 레그가 계속해서 나오는 골드잖아요. 그럼 내가 월 2,500, 3,000, 3,500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사람이면 폴라이프의 실세란 말이에요, 제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실세란 말이에요. 어쩌면 지사장님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가 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억을 해요. 그런데 내가 3억을 한다 쳐요. 3억을. 그럼 나한테는 지분이 10%가 있는 거예요. 10% 있는 주주를 감히 대표이사가 무시를 해?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네. 그러면 회사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와서 사장님, 내가 우리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하면 안 되죠. 나는 골드인데 진짜로 막 계속 올라가는데 회사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폴라이프 사업에 대한 내 주체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1시간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골드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사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사가 지금이라도 사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회사가 지금 이런 걸 잘못하고 있고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협조할 수 있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와 사랑에 빠지지 말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있죠? 돈 있죠? 돈은 한 달에 3,500을 벌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한 3,500을 번다, 5,000을 막 번다 그러면 페라리를 탈 거다. 왜냐면 하도 개나소나 뭐 벤츠, BMW 다 타니까 내가 벤츠를 타봤댔자
오, 저 사장님 성공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면 포르쉐도 널려 있어요, 지금. 람보르기니까지도 별로 그닥 그렇게, 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요. 포르쉐는 달라요. 아니, 페라리는 달라, 페라리. 페라리는 없어요. 강남에도 페라리가 거의 없어요. 부가티처럼 한 23억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그건 말이 안 돼. 거기는 그건 진짜, 겁나서 타겠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페라리를 탔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페라리는 일반 휘발유는 안 되고,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급 휘발유가 이런 강남 쪽에 가면 리터당 2,000원 넘어요. 난 지금까지 싼 주유소를 찾아다니다가,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거 기름값 비싸서 넣겠나. 이거 천안에서 1박 2일 세미나 있으면 이거 기름값 장난 아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차는 페라리 타겠다고 마음 먹어놓군요. 마음가짐은 일반 차 휘발유값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끌어당겨 법칙이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해 보세요. 아, 이번 달 핸드폰비 되게 많이 나왔네. 3천 버는 사람이. 아, 이번, 야, 전기 좀 아꼈어.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 이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냥 접어두는 거잖아요. 기름값 한 달에 뭐 100만 원 나오는 거,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온팡 에너지를 다른 데다 쏟는 게 돼요. 아, 이번에 대출 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런 일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골드가 됐을 때의 생각을 하다 보면 깊게 생각하면 자꾸 자세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죠. 잘 나가는 골드가 존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는 내가 유튜브를 해도 먹혀요. 성공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내가 책을 써도 팔려요. 예, 폴라이프에서 진짜 그 뒤에 두 골드가 그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 진짜. 정말. 근데 어이가 없어. 골드가 되면 저래도 돼요, 솔직히. 뭐 공부를 하겠어. 자, 책을 써도, 이번에 그분 진짜 잘 나가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 거는 사야 돼. 그래서 막 한 사람이 막 10권씩, 100권씩 사가지고 파트너들한테 나눠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유학을 갈 거고, 아니면 공부하지 마.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정도의 교육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 파트너들, 내가 남양주 쪽에 아주 좋은 그 전원주택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리더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파티하는 거야,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애 오늘 학원 데려다 주다가 딱 나오는데 노원 구민의 노원구 주민의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되게 회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저건 내 사무실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박, 나 저런 거 찾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 머릿속에 그때쯤이면 제 사무실 하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졌는데 사무실의 이미지가 다 그렇게 없더라고요. 어떤 사무실을 해야 되나? 근데 들어가 봤더니 거기 극장처럼,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극장처럼 그 강의하는 데도 있고요. 밑에가 거기 커피숍으로 개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커피숍 임대 주던지 우리 사업자 한 명을 거기다 심어가지고 너 몇 % 먹고 나한테 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업자들이 거기서 막 미팅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거다 저거 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계속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해서 이것이 될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월 3,500이 다른 데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존경받는 것을 다른 쪽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요. 책을 써도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사장님 책 정말 좋았어요. 사장님 책 읽고 제가 동기부여가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 상상을 하면서 책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는 목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왜? 그 느낌을 내가 얻는 거니까.
제가 왜 일주일마다 여기 와서 목요일마다 강의하는 줄 아세요? 골드가 되면 제 그룹을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유튜브 찍게요? 제가 골드가 되면 확 늘어날 거니까.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보고 사장님의 폴라이프가 관심이 있어졌어요. 저하고 좀 얘기 좀 해요. 저 다른 회사의 리더인데요. 우리 그룹이 한 200명 되는데 여기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 걸 기대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어요. 네. 왜? 골드 되면 만들 거 어차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골드 대우 브론즈 엘리트예요. 이용택 이사가 커피 마시자고 계속 요청을 하는데도 제가 안 마셔요. 왜? 이 느낌을 계속 받고 싶어서. 회사가 나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러지? 그러면 이건 잘했고 이런 거 물어봐야지. 회사가 나를. 그러니까 이용택 이사 가끔 여기 만나요. 화장실 가다가. 그러면 사장님 할 말 없어도 한번 저 커피 한잔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왜? 나는 골드 대우 브론즈 엘리트잖아.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에 비공개로 해서 글을 올리고 있어요. 왜 올리게요? 그 책 만들려고. 그걸로. 제목이 뭐게요? 나는 네트워크 마케터다. 책 만들 거예요. 왜? 골드 되면 만들 거니까 지금 만들 거예요. 잊어버리기 전에. 왜? 골드 되면 싸가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막 내가 잘나가지고 된 것 같아가지고 그 글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일할 때의 그 느낌과 대본이 별거 아니네 뭐. 그게 왜 안 돼요, 그게? 난 되던데. 이게 필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지금의 얘기들을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올려보자. 왜? 골드 되면 할 거니까. 자, 그러면요, 저는 이미 골드가 된 거예요. 저는 다 됐어요. 이제 골드라는 직급만 달면 돼.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골드는 시간 문제인 거예요. 저한테는. 저기 일주일 내내요. 안 나가요.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아빠 나 지금 데리러 올 수 있어? 데리고 왔어요. 옆에 와이프 타고 뒤에 우리 애가 탔어요. 딱 타자마자 그랬어요. 태연아, 내가 너한테 진짜로 내가 분명히 해둘 말이 있어. 근데 다 긴장하더라고. 저희 와이프거든. 내가 너 매번 이렇게 태워다 주고 그러면 네 아빠가 백수인 줄 알겠지만 아빠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 반드시 좀 알아둬. 알았어? 그랬대. 나 진짜 어이가 없어. 막 이러고. 진짜라고. 이게 진지한 거야. 너희들이 막 부려먹는 아빠가 아니라고. 아빠가 시간 쪼개서 해주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골드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쓸데없는 데 시간 안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안 쓰는 거예요. 진짜. 자,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윤타 사장님 다 1분이라도 잠자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한번 하세요. 진짜로 폴라이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명단 작성해서 컨택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폴라이프를 내 느낌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내 방식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내 시스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의 시스템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만난 사업에 관심 있다고 하는 그 두 모녀를 앞에다 놓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대전하고 서울은 멉니다. 저 일주일에 매번 한 번씩 못 내려와요. 사업을 가장 적게 만나고 가장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숙제를 내릴 테니까 그 숙제를 내고 문제를 푸세요.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번 달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배우는 달이니까. 1월 달은 배우는 달이고 2월 달 그러면 사람이요. 보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삼성생명에 입사했어요. 그럼 뭐부터 배워요?
환산 주계약 얼마, 뭐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LP가 많이 잡히는지, 그리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 계약을 따오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고 보험증권을 받아서 이런 시스템을 먼저 배워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배우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서 설계를 어떻게 해줄 수 있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보험회사 딱 들어가면 보험 들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럼 데리고 와요? 그럼 내가 이거 케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요. 폴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폴라이프 제품 모르고 보상 플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사람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내가 케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기초사업자 과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기초사업자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아셔야 돼요? 이분이 뭘 알아야 돼요? 일단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회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상 플랜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이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리 나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폴라이프 이야기, 트랜스퍼 팩터 이야기 1, 2, 그 다음 초딩도 알 수 있는 폴라이프 보상 플랜. 제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업에 관심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걸 다 줘요.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폼으로 시험 문제 다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푸세요. 그러면요, 영상을 그냥 대충 보더라도, 자, 처음 온 사람한테, 사장님, 저기 폴라이프 창립자 이름 아세요? 아까 봤는데도 갑자기 생각났어. 그렇죠. 폴라이프 이야기에는 그 데이비드 리존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에 폴라이프 창업주 이름을 쓰시오.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지? 영상을 다시 볼 거예요. 데이비드 리존비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폴라이프가 쉐이플라이트랑 합병을 하고 잉크 500에 6000%의 성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에 있어요. 그럼 영상에 나온 것만 뽑아서 시험 문제를 봐요. 그럼 이 사람은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상을 3번 이상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창립자가 누군지, 트랜스퍼 팩터를 누가 발견했는지, 뭘 연구하다가 발견했는지 그것들을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못 하는데요? 저는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요? 근데 그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꼭 유튜브 영상이어만 돼요? 블로그에다 올리세요. 블로그에다가 보상 플랜 오늘은 빌드업 보너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채널을 만들 거예요. 카카오 채널. 제 블로그에 채널 만드는 법 있죠? 제가 왜 다 그런 걸 만들게요?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채널 안에 왕창 다 집어넣고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이거 시험 문제 다 푸세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보고 블로그 보고 시험 문제 풀고 블로그 보고 시험 문제 풀고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없죠. 그러면 50점 맞았다. 그러면 만나서 정답은 이겁니다를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이 기초사업자 과정을 안 만나도 이 사람은 빠삭하게 알아요. 창업자 누구예요? 빌드업 보너스 25% 주는 보너스가 몇 개 있어요? 다 알아요. 이건 내가 알려줘야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제품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누구를 컨택해야지. 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과 나하고 할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사장님, 제가 누구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눈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황반변성이라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이분을 소개해도 돼요? 합시다. 약속 잡읍시다. 이렇게 갑시다. 이 얘기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로 이제부터 시간을 그 사람이 주는 그 명단을 가지고 이제 같이 푸는데 진짜로 그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그게 없어. 그러면 사업 못해요. 이제는 그룹이 내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채트 GPT를 가르쳐요? 저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안 가르쳐요. 미드저니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노션을 가르쳐요? 캔바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게요? 그걸 모든 사람이 쓸 수는 없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위에 있는 리더와 스폰서와, 그러니까 정점에 있는 그 리더와, 그러니까 플래티늄이라는 사람과 가장 밑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스폰서님 사업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댔자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고리타분한 얘기밖에는 할 수 없어요. 명단 작성하시고요. 뭐 누구 만나가지고 회사 제품 보상 플랜 설명하시고요. 이런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미드저니가 들어갈 구멍이 없고 노션이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거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저는 미드저니 배우고요. 런웨이 배우고요. 전 미리 캠퍼스를 배워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요. 블로그를 해요. 이것들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사업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내 스폰서가 조언해 줄 수 없는 내 세계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걸로 사업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분이라도 명상을 하세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배경화면에다가도 올해 2025년 목표가 골드되고 책 쓰고 가족여행 가고 이런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아이디어는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탁탁 영감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행동을 안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사장님. 만나야 돼요. 진짜로. 가능하면 만나야 돼. 소비자라도. 얼굴 트고 명함 주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요.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한번 만나서 얼굴 보고 이분 참 인상 좋다. 제 옛날에 대우자동차 영업사원을 하던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우자동차의 아무개입니다 하고 딱 악수하고 위아래를 훑는 3초 동안 이미 결정된대요. 이 사람이 차를 살지 안 살지. 예. 그럼 뭐예요?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평생을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딱 봤는데도 쟤는 주는 게 없이 이상하게 미워. 그러면 나하고 이게 쟤는 분명히 뒤통수 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장이 안 되니까 장이 알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이 발달했잖아요, 지금. 그걸 아느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 많이 발달했어, 나. 제가 양복을 못 입고 있는 이유도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바지가 안 맞아, 바지가. 아, 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1월 1일서부터는 어차피 이지대수 600을 해야 되니까 사가지고 해독을 해야지. 그랬더니 벌써 이미 600을 누가 사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이걸 또 사기가 좀 애매해서 좀 이걸로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 뭐 촌스럽진 않죠. 네. 두 번째가 왜 만나야 되냐면요. 윤효진 사장님 사업을 왜 하게 됐냐면 사업은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왜 사업하게 됐어요? 제품 때문에 한 거예요. 제품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였단 말이에요. 소비자가 어떤 스토리를 거쳐서 사업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소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치약 하나 사겠대. 아이씨, 무슨 치약이야. 택배비가 더 드네.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치약 사고 두 번째 이지디스 600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이지디스 600 사고 그 다음에 치약만 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지디스 600 첫 주문했다가 줬다고 부산까지 가고 치약 주문한다고 전화 안 만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이 세상은 나에게 기회를 줘요. 내가 그걸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유산균 하나로 인연이 됐지만 그분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이 사람 나하고 말이 잘 통하네? 이 사람 되게 느낌이 좋네? 인상이 너무 좋다. 근데 얘기해봤더니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 않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죠. 소비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는 플래티넘 엘리트가 되더라도
9명의 소비자는 갖고 가야 돼요. 사업자의 3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한 분이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제발 먹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매출이 많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업자도 그렇게 안 먹어요. 근데 소비자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쩌면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슬쩍 한번 회사 이름으로 수당을 한번 넣어줘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저희 형수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라이트 스타터 2박스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토십으로 라이트 스타터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얘기를 했더니 먹었더니 너무 좋다고 그래서 자기 하나 먹고 자기 애 하나 먹인다고 2박스를 주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구매 할인이 있었으니까 그걸 통장으로 넣어줬어요. 근데 한 2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톡이 왔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문자에 안 뜨는 거 은행 가가지고 이걸 뭐 통장 정리를 하다가 발견한 거야. 수당이 나온 거다.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건 그 산 부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재주문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돈의 위력을 알고 야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저 윤효 사장님도 20만 원이 들어오니까 다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 기회를 그냥 묵히는 게 아니라 자꾸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이 사람이 돈이 관심이 있나?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한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그러면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왜? 아 혹시 알아요. 좋은 일 생길지. 알아요. 뭐 왜 불러달라고 하는지를. 살짝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왜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아이 됐어. 아이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은 돈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넣어줄 필요 없어요. 꾸역꾸역 뭐 현금으로 주고 뭐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계좌번호 슬쩍 불러줘요.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아.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한 명씩 만들고 20명 만들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20명을 만들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한마디. 뭐라 그랬어요? 소개해줘. 소개해줘.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치주염, 그 고름 나고 이런 것들은 평생, 그 관절염 이런 것도 평생 아플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해요. 근데 인생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 네가 얘기하면 한번 먹어볼게 하고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네가 콩으로 매줄서도 안 믿어 임마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기회가 왔는데 아 저는 사람들이 다 싫대요. 거절해요.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밑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 소개해줘.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진짜 이상한 사람 하나 소개시켰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 근데 내가 매일같이 전화하고 매일 톡 보내고 이랬어요. 그 소개해준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너 진짜 폴라이프 할 생각이냐?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 아 진짜 너 진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줬다고. 아주 그냥 내 건강을 내 식구보다도 더 걱정해주고 매일같이 카톡해주고 진짜 고마워. 내가 도움 많이 받았다고. 친구가 나를 다시 본 거예요. 이 새끼 진짜 하려는 모양이네.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명단이 나와요. 걔네들한테. 그럼 내가 이 사람 소개시켜주면 욕은 안 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내 하기 나름이지 이 사업의 구조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업이 안 되니만이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이 사업에서 돈은 벌고 싶은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움 나고 멱살 잡고 인간아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정신 차려라.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네트워크 폴라이프 그만두잖아요? 친구 다 떠나고요, 폴라이프 그만두고, 완전히 다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러면 이제 폴라이프 탓을 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사기고,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자기가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오래 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어중이 떠중이 진짜 별 그지 같은 사람들 다 들어와요. 그런 사람을 내가 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사업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되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폴라이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던 분들은 오늘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갔을 거라고 봐요.
제가 하고 있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제 얘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조금 이렇게 격한 제 이게 말투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